안녕하세요. 블로그 소년 네티입니다. 블로그 키우기 두 번째 시간에는 키워드에 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시랭크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블로그 카더라에 대한 해답 그리고 포스팅 쉽게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키워드에 관련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 시랭크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기. 각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으로 설명되고 있는 시랭크는 맥락, 내용, 소비, 생산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합해져 문서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왜 시랭크가 중요한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한 가지의 예를 들면 일상글을 일부를 기준으로 꾸준히 써왔던 사람의 글과 건강을 주제로 일주일에 한두 개씩의 글을 작성한 사람이 있었다고 할 때 건강관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시 시랭크는 건강이라는 전문성을 살리면서 키운 블로그에 더 많은 점수를 주어 상단 노출에 유리하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블로그 카더라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고 나면 참으로 많은 궁금증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의 정보를 찾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 혹은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 카더라 통신에 주로 올라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카더라는 이미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의 글 안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를 하고 싶을 때 수정 버튼을 눌러 여러 문제점들을 고치고 난 후 발행을 다시 하는 행동들을 몇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수정 기능을 이용하면 순위가 뒤바뀐다는 카더라가 꾸준히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단순 수정으로 인해 내 포스팅 순위가 하락이 된다면 네이버에서 수정이라는 기능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 역시도 글 내용을 수정하면 순위가 내려갈 때도 있지만 오히려 글이 보통 1위를 탈환하는 장면도 가끔씩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글을 수정하는 데 있어 정확도 지수가 올라가거나 체류 시간이 길어졌을 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불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정. 어차피 글의 내용을 수정하여 포스팅 순위가 변동이 생긴다면 차라리 기존에 있던 글을 삭제 후 새로 포스팅을 하면서 추가 및 수정하려고 했던 내용을 첨부하여 포스팅 발행을 하는 것이 블로그 지수에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네이버 블로그 강의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수많은 블로그들이 블로그 탭에 검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색 결과에 올라온 블로그들을 보면 10장, 4장, 12장 등 모두 사진을 올린 숫자가 다른데 4장의 사진을 올린 사람의 포스팅이 12장을 올린 사람보다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 말인즉 사진의 개수는 상위 노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진의 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단에 떠있는 이유는 블로그 지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꾸준히 반복해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시랭크 로직에 의해 정확도 및 체류 시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블로그가 더욱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메모장에 자신이 적고 싶은 글을 완성하고 난 후 단축키를 이용해 복사하고 글쓰기 창에 붙여넣기를 하면 메모장에 붙어있는 잡다한 스크립트가 같이 블로그에 옮겨지기 때문에 안 좋다. 혹은 복사 붙여넣기는 AI가 인지하여 블로그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복사 붙여넣기는 절대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카더라가 있는데 이 점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 역시도 복붙 기능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블로그를 키우면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해 저품 질 블로그로 추락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대신 다른 사람이 정성을 들여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와서 쓰면 무조건 유사문서로 걸러지며 최악의 경우에는 블로그가 폭로락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자신의 블로그에는 본인이 직접 쓴 글만 복붙 기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챕터는 포스팅 쉽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블로그를 개설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재도 고갈이 돼가고 힘들게 키워드를 찾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신 분들에게 꿀팁 아닌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나 카더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1000자에서 1500자 정도를 작성해야 양질의 포스팅이 되며 그로 인해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기에 나의 블로그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글을 작성하면 쉽게 1000자 이상의 글을 써내려갈 수가 있는지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챕터는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의 사이트가 있으며 각각의 사이트별로 기능 및 장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